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까지가 이제 부관 문제거든요. 자, 문제 봅시다. 행정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판례를 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볼게요.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유리할까요? 부담이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볼게요.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호텔 영업허가를 해줍니다. 5월 19일 날 해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할게요. 뭐라고 붙였냐면, 자, 뭐라고 붙였냐면 주차장을 완비할 것 이렇게 붙였다고 합시다. 주차 완비할 것. 그럼 여러분 얘는 그럼 얘는 조건이에요, 부담이에요? 어떻습니까? 해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너는 주차장을 완비하면 그때부터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분명히, 그죠? 두 번째, 반대로 너는 오늘 해줬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5월 19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너는 오늘부터 그냥 영업해. 대신에 너는 주차장을 완비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위에처럼 해석하면 완비해야 이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완비해야 허가 요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비할지 말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조건이 돼, 조건. 조건 중에서도 무슨 조건이 될까요? 정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오늘부터 영업할 수 있어. 대신에 완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A라면 위에처럼 해석해야 A한테 유리한 겁니까? 밑에처럼 봐야 유리합니까? 어때요? 밑에처럼 보는 게 유리한 거 맞죠? 그러니까 조건인지 부담인지가 애매하다면요, 그때는 A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밑에처럼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갑니다.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리한 뭘로 보라고요? 부담으로 추정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다면 재량행위란 말이잖아요. 그럼 질문, 여러분, 재량행위는 법에 꼭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입니까?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어도 붙여요. 법이 있으면 당연히 붙이고 없어도 붙여. 근데 뒤에 재량이 없는 경우, 그럼 재량이 없는 경우라면 재량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잖아. 기속행위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붙입니다. 법의 근거 없으면 기속행위 부관을 못 붙여요. 됐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재량이 있는 경우라면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근데 기속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붙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자, 보세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자, 한번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냐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경우라면 처분을 한 후에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볼게요.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줘요.
자, 5월 이제 19일 날 해주는데, 해주면서 여기다가 맨 처음에 5월 19일 날은요, 맨 처음에는 부관을 아예 안 붙였어요. 아무것도 안 붙였어.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야, 앞으로 점용료를 앞으로는 100만 원씩을 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맨 처음에는 안 붙였다가 나중에 부관을 따로 붙인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사후부관이라 그래. 맨 처음에 안 붙였다가 나중에 따로 붙이는 거. 두 번째, 맨 처음에 부관을 50만 원 내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100만 원으로 바꿨죠. 바꾼 걸 우리가 부관의 사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후부관이나 안 붙였다가 나중에 붙이거나 붙인 걸 나중에 바꾸는 건 A라는 사람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건 함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이 세 가지만 가능하다고 행정기본법에 써 있어. 첫 번째,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근거가 있어. 두 번째가 이 A가 뭐예요? 동의해. 괜찮대, 붙이래요. 세 번째가 사정 변경 돼가지고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또는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라면 이렇게 사후보건이나 부관의 사후 변경 허용되는 거 아시겠죠? 세 가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부관은 최소한으로 붙여야 됩니까? 실질적 관련이 없는 거 붙이면 안 됩니까?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 관련이 없는 걸 붙여버리면 뭐에 어긋나?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어긋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부관은 이렇게 돼요. 부관은 법조문입니다. 부관은요,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해당 처분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붙여. 없으면 붙이면 안 돼. 최소한이 아니고. 그리고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 있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우리 법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걔는 잘못된 지문인 거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부담과 조건이 애매하다면 유리한 뭘로 보자? 부담으로 보자. 재량이 있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근거가 있든 없든.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가 없어. 어쩌면 붙이다 법의 근거 있어야만 붙여.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이제 법조문 맞고요. 리얼.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부관은 아예 붙이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디귿만 맞고 나머지 세 개가 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부관 문제는 끝냈습니다. 물론 이제 부관이 이 내용이 이것 말고도 더 있으니까 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관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행정의 효력 파트, 효력이라든가 여러분들 공정력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죠? 그런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